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업정보론 중에서 한국 표준산업 분류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좀 생소한 내용이지만 이걸 힘들게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필기 시험에서는 결국 맞는 답안과 틀린 답안 이걸 중점적으로 이렇게 두세 번 반복해서 익히면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는 양이 방대하지만 저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이 정리를 간략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두세 번 하면 단시간에 이게 아마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일단은 이제 이 정의, 산업의 정의와 분류 목적부터 뭐 간단히 정리하면은 초점 내용은 뭐 그야말로 산업활동에 의한 통계 자료의 수집, 제표, 여러 가지 표, 분석 등을 위해서 활동 카테고리를 이제 제공을 하죠. 이것이 분류라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일반 행정 및 산업 정책 관련 법령에서 적용 대상 산업 영역을 한정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준용이 됩니다. 이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될 것은 모든 통계 작성 기관이 요거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 요 내용이고 우리가 틀린 답안 몇 가지만 볼게요. 한국 표준 산업 분류가 이게 취업 활성을 위한 구인 구직 안내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그런 목적은 없어요. 구인 구직 안내는 우리가 앞서 했던 그 한국 직업 사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계법에서는 산업통계 자료의 정확성, 비교성을 위하여 모든 통계 작성 기관이 이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아니고 위에도 나왔죠. 이것은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산업활동 범위에는 가정 내 가사활동도 포함된다가 아닙니다. 가사활동은 제외된다는 것. 요 간단한 내용이 이게 자주 그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초점 내용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익히시면은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이번에 19가로 넘어오겠습니다. 한국 표준 산업의 이 분류 구조와 부호 체계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부동산 중개 같으면 L 일단 알파벳 대문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68221라고 해서 숫자는 5자리입니다. 이걸 보면은 이 알파벳 숫자가 이게 대분류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두 자리 숫자 있죠. 이게 이제 중분류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분류, 그 다음에 세분류, 또 하나 세세분류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L68221 이런 것보다 만약에 예를 든다면은 A1, 2, 3, 4, 5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A는 대분류고 중분류가 두 자리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는 각각 한 자리 숫자라는 것입니다. 학습 초점에서 이제 들어가 보면은 권고된 국제분류 ISIC REB4를 기본 체계로 하였으나 국내 실정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분류 항목과 분류 부호를 설정하였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분류 구조는 일단 우리가 앞에 했던 한국 직업사전은 네 단위로 이게 분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직업사전에서 네 자리 숫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이제 대분류가 있고 중분류 두 자리가 있고 소분류, 세분류 또 세세분류가 있습니다. 이래서 한국 표준 산업 분류는 이렇게 5단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예, 요게 또 하나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한국 표준 산업 분류 9차 개정안은 국민 개정의 생산 영역에 의해서 정해진 범위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일치하는 건 아니다. 여기에 일치되지 않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틀린 답안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맞는 답안과 이렇게 비교해서 또 한번 소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분류 구조는 대분류, 알파벳 문자 사용, 중분류 두 자리 숫자 사용, 소분류 세 자리 숫자 사용. 이게 이제 이 세 자리 숫자 하는 게 좀 애매해요. 정확히 말하면 한 자리 숫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왜 그런지 하면은 이게 이제 보기에 따라서 착각하기가 쉽거든요. 이게 소분류 같으면 요 소분류 자체는 한 자리 숫자예요. 0부터 9까지요. 그런데 이걸 이제 6, 8, 둘 하면은 여기서부터 하면은 6, 8, 2로 하면 이게 세 자리 숫자고 그다음 네 자리 숫자고 다섯 자리 숫자. 이렇게 좀 오해를 하지 않고 이걸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4단계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게 일단 틀렸죠. 4단계로.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세 분류 다음에 세세 분류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부호 처리를 할 경우에는 알파벳 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사용하도록 했다. 부호 처리는 알파벳 문자가 안 들어갑니다. 그냥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중분류의 번호는 001부터 999까지 중분류는 두 자리인데 지금 세 자리 숫자 나왔으니까 이게 좀 틀렸죠. 그 다음에 소분류 이하 모든 분류의 끝자리 숫자는 01에서부터 시작하여 99 이러면 두 자리잖아요.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는 전부 한 자리 숫자로 이렇게 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는 답안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구분이 되겠죠. 뭐 요 정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또 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20과에 보면 한국표준산업의 개정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몇 년마다 개정이 되거든요. 66% 미만은 복합이다 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느 그 일이 그 일에 전념하는 그 산업의 활동이 66% 미만이 되면 복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6% 이상 되면 그거 관련 서비스업으로 이렇게 분류한다. 그래서 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66% 미만은 복합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우리가 대분류 R은 예술 및 스포츠가 아니네요.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다. R 같으면은 여러분들 키워드로 레크리에이션 하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이건 여가 관련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이게 자주 출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틀린 답안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건 뭐 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보고 익혀야 됩니다. 요거는 말이죠. 보시고 익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 보시면은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제가 그 문제 순서를 잘 그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한 두세 번 풀면은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21과입니다. 한국표준산업 분류 기준인데 여기에서 이 분류 기준에 관련된 것이 이게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4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익히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은 분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준을 적용하는 그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통계를 낼 때 그 통계 단위가 있습니다. 통계 단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통계 단위를 결정하는 또 원칙이 또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 4가지가 잘못하면 혼돈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국표준산업 분류 기준 같으면은 키워드로 하면 산투결입니다. 산투결. 산투결.
그러면은 산업분류 기준 하면 여러분들 산업은행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산은 산출물입니다. 즉 생산되는 완성품의 특성을 가지고 분류를 하고요. 산업을 그 공장에서 나오는 그 특성을 가지고 무슨 산업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는 투입물, 뭐 어떠한 재료를 투입하느냐 그 특성입니다. 이런 단계로. 그 다음에는 생산 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입니다. 결합 형태, 일반적인 결합 형태. 자, 일단 이 결합 형태니 이걸 깊이 들어갈 이유는 하나도 없고요. 이렇게 산투결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분류 기준은 산업은행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산투결. 이 결합 형태 대신에 활동 형태로 이렇게 나오면 이게 땡입니다. 그래서 요 분류 기준은 산업은행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산투결로 익히셔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과의 산업분류의 적용 원칙입니다. 이 문제 횟수가 좀 많거든요. 자, 이제 앞에 분류 기준은 산투생인데, 적용 원칙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이게 이미지 스토리를 지금 만든 거예요. 적용이 힌트입니다. 물론 적용의 의미를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이미지 스토리화 하기 위해서 적을 용서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적용이 나오면, 산업분류에 적용이 나오면, 적을 용서한다. 적을 용서한다인데, 바꿔 말하면 이 용서를 한다, 못한다, 이 관점에 생각하는데, 산업혁명 때 귀한 공주도 막 노동자로 이렇게 보내졌다. 그래서 공주가 칼을 가르는 거 봐요. 공주가 복수하는 게 이 적용 원칙. 적을 용서한다가 아니고 못한다 이렇게 해야 복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일단 키워드는 공이 나오고 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복이 나오고 수수료 수가 나오고 함께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은 보면은 공은 뭐냐, 공식적 생산물과 비공식적 생산물이 있겠죠. 합법적 생산물과 불법적인 생산물을 달리 분류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는 그 활동단의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깊이 무슨 말인지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대충 하시는 게 좋아요.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제3급 분류 단계를 정확히 결정하고, 항상 분류에서는 제3급 위에부터 먼저 분류를 정확히 결정하는 게 중요하죠. 원칙이겠죠. 이 문제가 의외로 많이 나와요. 중분류 단계니 소분류 단계 이렇게 나오면 땡입니다. 제3급 분류 단계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소세 세세 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하여야 된다.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 계정과 자기 책임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 항목에 분류되어야 한다. 이렇게 동일 항목입니다. 수수료 이 관계는. 그 다음에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공주 복수함을 키워드를 익히시고, 적용 원칙은 문제를 풀면서 익히시되, 자, 이러한 그 내용을 볼 때 하나의 그 흐름의 원칙이 있어요. 자, 뭐냐면 달리 분류하지 않는다.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한다. 순차적으로 결정한다. 동일 항목에 분류한다. 함께 고려한다. 이런 걸로 볼 때,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틀린 걸 찾을 때는 별도로 분류한다 이렇게 하면 땡입니다. 아시겠죠? 제외한다, 달리한다, 분리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 부분이 정답을 찾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는
이 틀린 답안을 mp3를 듣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좀 한번 정확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생산 단위는 투입물과 생산 공정을 제외한 나오면 틀리겠죠. 이렇게 나머지는 뭐 생략하고요.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세세 분류를 정확히 결정하면 또 틀렸죠. 이건 대분류부터 정확히 결정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식적 생산물과 비공식적 생산물, 이걸 뭐 달리 분류해야 된다 하면 또 틀리는 것입니다. 또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 계정과 자기 책임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의 별도 항목으로 이렇게 나오면 또 틀립니다. 동일 항목이 되는 것이고,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 업무에 따라서 분류한다. 생산 업무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아니고 공주 복수함이죠. 주된 활동,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해야 됩니다. 생산 단위는 산출물만을 토대로가 아니고 산출물과 투입물, 또 하나 빠졌죠. 보태면 생산 공정을 함께 고려한답니다. 함께. 동일 단에서 제조한 재화의 소매 활동은 별개 활동이 아니죠. 동일 활동으로 이렇게 파악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산 단위의 소유 형태, 법적 조직 유형 또는 운영 방식도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이건 뭐 생뚱맞은 말이 나와서 이거는 뭐 이상한 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준으로 이렇게 역시 문제풀이, 이걸 일일이 문제 풀려고 하는 데까지 이 강의 시간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의고사 쓸 때는 제가 또 이런 걸 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이번엔 23가 산업 분류 통계 아닙니다. 뭐 통계를 낼 때는 뭐 아무렇게나 통계를 낼 수가 없죠. 뭐 기준 단위가 뭐 이렇게 명확히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도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은 첫째, 하나 이상의 장소에서 어떤 산업이 있고 단일 장소에서 어떤 하는 산업 활동이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장소에서 하나 이상의 장소, 둘셋 장소에서 예를 들잖아요. 뭐 대구 있고 서울이 있는데 장소는 두 군데입니다. 근데 똑같은 걸 하느냐, 두 개 이상을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기업 집단 또는 기업체 단위라고 합니다. 기업체 단위를 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상의 활동을 대구에서 산업 활동을 한 공장에서 두 개, 세 개 이렇게 하더라. 이런 게 지역 단위라고 합니다. 지역 단위. 이때는 한 개의 산업 활동을 하니까 지역 단위로 분류하는 것이고, 자, 단일 산업 활동을 하나 이상의 장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대구나 서울이나 또 장소는 두 개인데 생산하는 제품은 같다. 이러면은 이것을 단일 산업 활동으로 보고 이것을 활동 유형 단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일 장소에서 단일 산업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사업체 단위라고 합니다. 사업체 단위. 요게 이제 의외로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됩니다. 간단하면서도. 그래서 이거는 여기 이미지 스토리 있거든요. 공주가 이제 복수를 하는데 위에 적용 원칙이 있었죠. 복수하기 위해서 기지, 활을 쏘는 그 기지에서 열심히 활 쏘기 연습을 한다를 활사입니다. 그래서 기지활사로 기지활사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요 빈칸에 맞는 걸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지활사를 기억해 주세요. 기지활사. 이렇게 하면은 이 통계 단위도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4가 통계 단위의 산업 결정 방법. 그러니까 이 분류를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많죠. 산업 분류 기준 나왔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적용 원칙이 나왔고, 그 다음에 통계 단위, 이를 결정하는 방법 나오고, 통계 단위, 예? 그 다음에 통계 단위 산업을 결정하는 방법,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봅시다. 공주가, 복수하기 위해 공주 복수함에 기지에서 열심히 합숙 연습을 한다. 이게 뭡니까? 적용 원칙이 되겠죠. 그리고 명중률 통계를 단위별로 기록한다 해서 그게 통계 단위인데 요거는 뭡니까? 기지 활사 요기에 관한 내용이고, 자, 지금 해야 될 게 결정 방법입니다. 무언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뭐냐면은 막 이미지 스토리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살기 힘드니까 생계 산업 생계를 위해서 휴일도 단념하기로 결정했다 해서 이게 결정 방법입니다. 산업 결정 방법. 그래서 생계 휴단입니다. 생계 휴단. 생계 휴단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생산 단위의 주된 산업 활동은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하며 부가가치액으로 결정하지 못하면은 산출액에 의하여 결정된다. 요게 이제 생산 단위를 통해서 하는 첫머리 글자입니다. 첫머리 글자.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조사 시점에서 경영하는 사업과는 관계없이 조사 대상 기간 중이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조사 시점이라고 하면 틀리는 답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 했던 그 경제활동 인구 분류 거기에서 한번 짚었던 내용이죠. 산필력이 많았던 활동에 의하여 결정한다. 자, 이번에 휴업 중 또는 자산을 청산 중의 사업자는 영업 중 또는 청산 시작 전의 산업 활동에 의하여 결정하며 설립 중인 사업체는 개시하는 산업 활동으로 결정한다. 뭐 좀 복잡하지만은 지금은 이 깊이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 단일 산업 사업체의 보조 단위는 그 사업체의 동일 부수로 포함하며 뭐 요거는 지금 필기에 안 나옵니다. 원래는 요거는 그냥 무시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계 휴단이다. 자, 요걸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틀린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은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관리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조사 시점 나오면 틀린 답안입니다. 조사 대상 기간 중에 옳은 답안이 되고요. 모 생산 단위의 생산품을 포장하기 위한 캔, 상자 및 유사 제품의 생산은 보조 단위로 보는 게 아니고 동일 부수로 봅니다. 주된 산업활동과 부차적 산업활동은 보조활동의 지원 없이도 수행될 수 있다. 보조활동의 지원 없이는 곤란하겠죠. 항상. 그 다음에 단일 사업체 보조 단위는 그 사업체 일개 부수로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체로 처리한다가 아니죠. 동일 사업체. 이걸 공주 복수함에서도 이렇게 분리를 하면 틀리는 답안이 되겠습니다.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에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조사 시점에서 경영하는 사업과는 관계없이 조사 대상 기간 중 판매액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판매액이 아니고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에 의하여 분류된다. 이게 아주 요 범위 안에서 출제가 거의 90%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일단 마무리해도 이 부분은 자신있게 여러분들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자동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제가 키워드라든가 해설을 해 놓았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